영화 300에 나오는 이삼촌, 팬티만 입고 나오잖아 이삼촌. 뭐 나는 관대하다 그러잖아. 실제 인성은 좀 터졌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신정체제다. 신권 정치체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의 대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 대문짝막에 걸어놓고 이 할아버지 2명 있잖아요. 이란의 정치 종교 국가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는 직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란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돼요. 그 양반이 죽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죽어요. 죽고 나서 하메네이가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2대 라흐바르죠. 여기 보이시죠? 요 호메이니 사진 들고서 이제 이란 국민들 지금 걸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979년에 이란에서 정부가 다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현재의 호메이니의 신정체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걸 알려면 과거 페르시아 대제국을 형성했었던 이란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이 중동, 미들 이스트에는 속할지 몰라도 아랍이 아니에요. 대략 여기가 아랍인데 아랍이라고 하는 거는 아랍어를 쓰고 민족이 아랍 민족이고 국가들도 그 아랍어를 쓰면서 아랍 민족이 대다수인 그런 문화권을 아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아랍어를 안 써요. 이란은 이란어를 씁니다. 이란어는 페르시아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란은 아랍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해 본인들. 근데 또 이슬람은 믿어. 솔직히 페르시아어라고 본인들은 안 부르거든. 근데 과거부터 이제 그 로마 제국이나 비잔틴 제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쟤네는 페르시아야? 라고 이제 불렀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영어로도 이제 고유명사 마냥 페르시아로 불려지게 된 건데 이란은 단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우린 페르시아임 이런 적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도 이란 제국이야. 여기서 쓰던 언어도 이란어고 이란 민족이고 물론 중동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에요. 아랍어의 영향도 받은 게 사실이고 근데 이란 고유의 종교 조로아스터교 있죠? 저 종교가 굉장히 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끼친 종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이런 사후 세계가 없었던 종교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는 유대교가 이슬람이나 기독교보다 오래된 종교잖아요. 그 종교에도 사후 세계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분명하지가 않았어.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그게 분명했어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막 이런 개념이 있던 종교야. 저 종교가 오래됐어요. 기원전에 뭐 500년 뭐 800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뭐 설마다 다른데 설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어디서 시작됐다? 지금의 이란에서 시작됐다. 즉 이란만의 고유의 어떤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주변의 영향도 받으면서 지금의 이란까지 온 거죠. 근데 이슬람 국가예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나라인데 여기가 중동 아랍 아니야. 굉장히 아랍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대부분 이란이 아까 이란인 페르시아인들이 대부분 산다 그랬잖아요. 아랍인이 몇 명 살까죠 이란에? 이란은 몇 프로일 것 같아? 아랍인 5%밖에 안 됩니다. 달리 보는 사람은 한 3%밖에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이란은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아랍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란 민족이다 페르시아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옛날에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까지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이란 제국이 있었어요. 이 아시리아가 결국 이란의 특정 지역까지 먹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원전 55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페르시아인, 이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쿠데타에 성공해요. 본인들만의 제국을 만들어. 그러면서 엄청난 영토를 일굽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이삼촌, 팬티만 입고 나오잖아 이삼촌. 이삼촌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야. 크세스 1세라고 해서 이삼촌이 나중에 그 이집트까지 먹고 이집트 파라오까지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무시했던 국가지. 뭐 나는 관대하다 그러잖아. 실제 인성은 좀 터졌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반 때 페르시아 제국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이게 저 양반 때야. 크세스 1세 때의 페르시아 제국, 이란 제국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즉 뭐야? 이 양반 때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넓고 가장 번성했구나. 근데 이 양반 때 또 가장 말아먹힙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청나라 걸륭제. 청나라의 최대 영토를 만들었다라는 사람이 바로 저 걸륭제예요. 청나라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지만 이 사람 죽자마자 청나라 나가리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후대의 애들이 망쳤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이렇게 넓히면 뭐 할 건데? 그 전쟁 직후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전쟁하는 동안은 농사를 못 지어요. 전쟁 기간 동안 식량이 점점 줄어들어. 또 밥은 또 삼시세끼 다 처먹잖아. 농사 지을 인구 다 끌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영토를 확장하는 동안에는 국가의 내정, 내부 정치는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나라 그래서 망했죠. 그리고 그 명나라의 암군으로 물론 이제 조선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있지만 임진왜란 도와줬던 황제 있잖아. 그 이후에 개박살 나지 않습니까? 명나라도 또 이거 영토
영토만이 늘린다고 꼭 좋게 볼 건 아니라는 거. 어찌되었든 페르시아 제국이 저렇게 어마무시했는데 결국에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도 부르는 헬레니즘 제국에게 개박살납니다. 여기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이제 또 지들끼리 뒤져라 그 내전해가지고 말아먹혀 여기도. 아무튼 간에 이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국한테 먹혔다 이 제국한테 먹혔다 이 제국한테 먹혔다 뭐 계속 먹혀 그러다가 이란 제국이 다시 한번 탄생됩니다. 사산 가문의 왕조가 페르시아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인 거예요. 사산 왕조 이란인 거. 줄여서 그냥 사산조 페르시아 아니면 사산조 이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국가가 어마무시했던 국가예요. 진짜로. 224년부터 651년까지 갑니다. 이 양반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랑 경쟁할 정도로 엄청난 국가였어요. 게다가 로마 제국이랑 완전히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민족성, 자기들만의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마 제국이 본인들의 언어라던가 본인들의 문화를 주변 국가들한테 어거지로 쑤셔박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그 주변 변두리에 있던 나라들도 먹는 거에 좀 유리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영향을 덜 받는 거야. 왜? 로마랑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와 민족성을 가지고 있던 나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651년에 망합니다. 왜? 갑자기 이슬람 제국이 튀어나오거든요. 동로마 제국도 연병하고 이 이슬람 제국도 위로 올라오면서 이란이 그냥 삭제됩니다. 양쪽에서 이제 양쌍 사이드에서 쳐맞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쪽에서 또 뭐가 튀어나와? 돌궐이 튀어나오죠. 돌궐. 똑같은 말이야. 돌궐이 티르크고 티르키가 터키고 터키가 티르키예요. 터키 티르크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피곤했던 지역이에요. 이란이 현재 있던 길목이 여긴데 아시아와 중동아랍과 유럽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딱 중간에 있는 게 이란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슬람을 안 믿던 지역인데 이제 이슬람을 믿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근데 이슬람을 믿게 되나 마나 또 뭐가 쳐들어와? 몽골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몽골은 이렇게 원나라, 차가타이, 오고타이, 킵차크, 일칸국으로 바뀌어요. 즉 몽골 제국이 분열된 다음에는 이 이란 지역은 일칸국에게 먹혀 있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이 희석되기 마련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야 돼. 과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걔네들 셋이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어.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먹혀. 그럼 정체성이 이제 희석되고 민족성이 희석되고 나중 가서 승리한 국가화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우리는 옛날에 백제 사람이었어. 우리는 옛날에 신라 사람이었어. 우리는 옛날에 고려 사람이었어. 이 조선이 맘에 안 들고 다시 고구려를 만들고 다시 백제를 만들고 다시 신라를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한단 말이야. 국가가 통일되면은.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지역도. 근데도 안 사라져. 참 신기해요.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페르시아와 이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안 잃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질만 하면 누가 다시 살려내요. 사라질만 하면은 우리 페르시아인이에요. 아시겠죠? 사라지면 안 돼. 그리고 또 나갈 때. 그러면 또 100년 200년 지나면 우리 페르시아인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자 이제 국가 세울까요? 이러는 거야. 1501년 대이란국이라는 국가가 들어섭니다. 근데 그 대이란국의 왕이 이스마일 1세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사파비 가문 사람이었어.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사파비 제국 아니면 사파비 이란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사파비 제국 결국에는요 그냥 원래는 이란이야. 그냥 대이란국입니다. 대이란국.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만 저렇게 사파비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근데요 이 사파비 제국은 이미 역사가 많이 흘렀잖아. 1500년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들이 다양한 거야. 터키, 쿠르드족, 아랍민족, 페르시아인, 이란인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파비 이란을 다시 건국한 이스마일 1세가 출신 성분이 조금 애매해요. 이 양반이 페르시아 민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파비 제국을 세우더니 이 이민족 새끼들이 우리를 조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이란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이란국을 세운다 하고 세운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을 샤라고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저 샤가 뭐냐면 옛날 이란, 고대 이란 국가들이 왕이나 황제를 샤라고 불렀어요. 샤. 고대 이란의 계통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지가 이어받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호칭을 샤라고 부릅니다. 샤. 근데 당시 이 대이란국, 사파비 제국을 세웠을 때가 1501년이라 그랬잖아요. 이때쯤이면 전 세계 초강대국이 누굽니까? 명나라, 무굴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무굴 제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이란이 탄생됐네요. 또 오스만 제국은 대부분 수니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파비 제국, 이란이랑
붙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순위파 믿는데 똑같이 순위파 믿으면, 야 순위파 믿는 너희들, 너네 원래는 우리 튀르크 민족이었는데 저 왕새끼가 구라친 거야. 무슨 니네가 페르시아 사람이냐? 이미 페르시아 사람들 사라지고 없어. 빨리 이제 오스만 제국에 항복해. 이럴 수가 있잖아. 사파비 제국을 만든 이스마일 1세, 그 이란의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과 정체성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페르시아인이여 야만 해. 지가 페르시아인 출신도 아니래잖아. 이란인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본인이 이란 사람, 이란 후손도 아닌 애매한 양반이 나 이란 사람이야 얘들아, 나 왕 할게, 나 샤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스만 제국이랑 다른 이란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아파를 믿기 시작합니다. 시아파가 뭐예요? 원래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다음에 이슬람교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수니파와 시아파로 바뀌죠. 근데 대부분의 역사가 수니파가 많아요. 시아파가 소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인구가 늘어난 게 이 이란 때문입니다. 요때 그나마 이란이 본인들이 오스만 제국과 이제 정체성을 달리하고 우리는 위대한 시아파를 믿는 무슬림들이다라고 이제 국민들 선동하려고 저 사파비 이란이 시아파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아파가 그나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사파비 제국, 사파비 이란이 막 수니파 계속 믿겠다고 시아파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막 잡아족치고 막 그랬대. 근데 지금 영토만 딱 봐도 꽤 큰 나라예요. 인구도 꽤 많았던 국가고 국력이 그렇게 약한 국가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나라 세운 게 언제라 그랬어? 1501년이라 그랬죠. 1500년, 1600년까지 가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이미 1500년 되면은 뭐가 시작된 해예요? 이미 서구엘강들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을 때 아닙니까? 그죠? 나라가 크면 뭐해? 인구가 많으면 뭐해? 항해술, 배기술, 해군력 이런 거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나라를 간수할 수 없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타이밍 잘못 잡아서 1736년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1700년대는요 현재의 이란이 있는 이 지역에게는 정말 어마무시한 개판의 해였습니다. 왼쪽에서는 오스만 제국 쳐들어와, 위로는 또 러시아가 쳐들어와,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다가 나중 가서 1789년에 탄생됐던 이란이 또 있습니다. 이란이 재탄생돼요. 그 해먹던 가문이 카자르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카자르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또 뒤져라 싸웁니다. 현재의 이란 영토가 지금 보면은 요렇게 있잖아요. 지금 밑에 파키스탄이랑도 여기 붙어있고, 아프간이랑도 붙어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랑도 붙어있고, 여기 터키랑도 살짝 이라크랑도 이렇게 붙어있는데 요 위쪽에 보면은 러시아랑 이란의 접경 지역에 코카서스 산맥,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어요. 여기 코카서스 지역에서 기어내려오던 러시아 제국과 또 그 당시 이란이 뒤져라 싸웁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겨요. 그리고 185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 쪽 그리고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헤쳐먹으려고 하던 영국이랑도 싸워서 영국한테도 개박살납니다. 현재 이 아프가니스탄이 요렇게 있잖아요. 이 서부는 이란이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영국이 근데 개입하면서 또 박살내가지고 이제 아프간 땅이 다시 된 거야. 아프간 땅으로 영국이 만들어줘요. 물론 지들이 해먹으려고요 아프간에서. 그래서 이제 영국이 여기서 이제 이긴 다음에 야 너네 원래 여기 먹고 있던 땅 아프간한테 줘. 이제 그래버려. 그리고 1900년대가 되니까 여기 이란이라는 국가에 살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국가가 생기자마자 1700, 1800, 1900년대 초까지 계속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러시아 제국한테 처발려, 옆에서 또 오스만 제국이 야마리 돌게 해, 아프가니스탄과 영국한테도 처발려, 계속 이러는 거야. 계속 경제는 점차 어려워지고 대항해 시대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정치꾼들은 정치꾼들대로 헤쳐먹고 앉아있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요러한 혼란기에 대목군? 그 양반들은 보통 본인들이 원하는 그 A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를 이용해서 본인이 헤쳐먹게 돼가지고 한 자리 헤쳐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선동할 때도 있거든요. 이란에서 갑자기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가 좋은 거라면서 국민들을 죽어라 선동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도 그거에 선동이 되고 민주주의랑 자유랑 평등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따라가. 근데 당시에 왕이 도망가고 싶진 않잖아요. 이란이 그래서 왕정 국가였는데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가 생깁니다. 1900년대 초에 그래서 왕도 있고 헌법도 있고 국회도 있는 입헌군주국이 된 거죠. 근데요 당시에 구도가 있긴 했잖아요. 당시에 그런 이란의 왕족들, 왕 세력과 자유주의와 평등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달라는 국민들이 이제 싸우고 있었겠네.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왕을 도와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란한테서 땅 쎄벼갔던 나라들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이란의 왕을 도와주죠? 뭔 개소리예요. 이 설치고 다니던 선동꾼들, 혁명가들 다 잡아다가 영국과 러시아가 쳐줘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위에 빼고 여기가 현재의 이란 영토거든요. 여기서 이제 빨간 실선 보이시죠? 여기를 러시아가 헤쳐먹고 요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는 영국이 헤쳐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란의 왕을 도와줘서 저 시위를 조져준 다음 우리가 도와줬잖아. 군대도 오지게 데려왔어. 니네 이 땅 안 내놓으면 이 군대로
대로 니네 멸망시킬 거야. 빨리 땅 내놔. 라고 협박하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 입장에서 이란이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 그러면 이 땅을 손쉽게 뺏을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 땅을 뺏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국가면 왕이 고스란히 살아있으면 왕이 도장 찍으면 끝이잖아요. 결국 1907년 영국 러시아가 이란 땅을 3분할로 요 가운데 여기 요거는 이란 니네가 가지고 있어. 여기는 영국 우리가 가져갈게. 영국령 인도제국이었죠. 파키스탄이. 영국령 인도제국이 더 늘어났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까지 먹었는데 더 늘어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시 이란에서 헤쳐먹고 있던 카자르 가문이 왕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양반들이 민심을 그냥 잃어버려요. 초반에 아까 뭐라고 했어? 원래는 여기에 아랍인, 튀르크, 터키 사람, 쿠르드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짬뽕이 돼 있어. 이미 이란에.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페르시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란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터키 사람이고 왜 여러분들이 아랍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선동해가지고 만들어낸 다시 재창조한 이란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민심을 잃은 거야 지금 왕이.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란도 그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겠죠, 그죠? 1차 세계대전 터졌을 당시 이란의 왕은 이 아마드 샤였습니다. 17살이었어요. 이 양반이 1909년에 12살에 왕 된 사람이야. 근데 왜 12살에 왕이 됐느냐? 이 양반 아빠 왕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란의 반군들이 이 양반 아빠를 그냥 쳐내. 그리고 얘를 바지로 앉혀놓은 거야. 나라 걸 어땠겠어요 당시에, 그죠? 자,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이 아마드 샤와 정부 내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립국입니다라고 선포해요.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위스가 근데 중립국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전 세계의 금융이 다 엮여 있는 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도 스위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의 화폐가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나마 중립국이었던 스위스 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안 건든 겁니다. 쟤네까지 건들면 다 된다 이거. 스위스 화폐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구매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기들 돈으로 못 사니까 화폐 신용도가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스위스를 안 건든 거예요. 내가 주댕이로 중립한다고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이 1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뭐해? 오스만 제국 거의 1차 세계대전 때 싫어져 가던 거 아시죠? 거의 뭐 무너져 가던 초가집이었어. 이란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란 바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영국도 이란 바로 쳐들어갑니다. 중립이라고 하든 말든 약하고 먹을 콩고물은 또 바글바글해. 얘네를 살려도 봤자 뭐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으로 중립한다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국제정치가 이런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중국이랑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중립 선포하고 가만히 있지. 그거 허울 좋은 소리야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야 그거. 그때 가서 어떤 일이 있을 줄 압니까?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저 나라가 중립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러시아 쳐들어오고 오스만 제국 쳐들어오고 영국도 쳐들어왔다 그랬어. 이때 이란에서 교과서에서 기존에는 한 2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이란에서만 200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자료 그리고 영국의 자료, 과거 자료들을 더 종합해 보니 저건 200만이 아니다. 800만에서 1000만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록마다 좀 다른데요. 당시 800에서 1000만이면 어마무시한 거야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과 승전국이 나뉘죠. 일단은 이란에 기어들어가 있던 러시아, 영국, 오스만 제국, 이 세 국가가 쳐들어갔었다 그랬잖아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졌어요. 이제 방 빼야지. 이란 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제 나가리 됩니다. 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자, 승전국이 러시아와 영국이 남았네요. 그죠? 근데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터집니다. 바빠 그랬어. 엄청 바빴어 이 양반들. 그렇게 이제 러시아도 애매한 거야. 이제 이란과 관련해서 영국만 남았습니다. 이제 영국이 쥐락펴락하면 되겠네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입장에서 이란을 100% 지들 거로 쥐락펴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당시 이란의 왕은 민심을 잃었습니다. 국민들도 이란의 왕을 신임하지 않아요. 국민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경제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아까 800에서 1000만 명까지 죽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시위란 시위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 누가 쿠데타 이렇게 해서 이상할 게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이란을 쥐락펴락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바지사장으로라도 앉혀놔야 국민들이 따를 텐데 영국은 그 사람을 이제 허수아비처럼 조종하고 그럴 각이 안 보이는 거야 이란에서.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이란의 군대를 꽤 잘 이끌고 있으셨던 레자 칸이라는 사람을 여단장으로 승진시킵니다. 대대장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군대의 대대장을 여단장으로 승진시킨 거랑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자 칸이라는 사람은 이란의 최정예 부대 코자크 페르시아 부대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최정예 부대 한 명이 훈련 제대로 안 받은 군인들 10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이제 여단장이 되면서 최정예 부대를 훨씬 더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 승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음모론이라던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영국이 이란의 최정예 부대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던 이 레자칸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대대장이었는데 여단장으로 승진시킨 다음에 야, 너 쿠데타 일으켜. 너 여단장으로 승진했으니까 이제 최정예 부대 졸라 많잖아. 영국이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좋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코자크 부대를 데리고 있던 레자칸을 여단장으로 승진해줬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자칸이 쿠데타에 성공하면은 레자칸을 이용해서 친영국 정부를 세우고 이란 국민들의 민심도 이 레자칸한테 흠뻑 집중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근데 영국은 당시에 자기들이 이란을 먹고 싶어도 뭔 짓을 해도 이란 사람들한테 민심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바에는 영국 입장에선 레자칸 아니더라도 누구든 간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설계를 좀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었다. 대단한 나라죠, 영국도 참. 어찌되었든 이 레자칸이 1921년 1월 14일 코자크 여단의 여단장이 됩니다. 여기가 왜 코자크 여단인지 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본인들만의 역사, 본인들만의 조상이라면서 코자크라는 민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어느 기원인지가 애매모호해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카자크, 코자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을 잘하고 전략 전술을 잘 썼고 총도 잘 쏘고 잘했어요. 그 양반들 방식으로 이 이란의 군대들이 훈련을 받아요. 최정예 부대로. 러시아 제국한테 이란이 옛날에 야, 러시아 니네 코자크 민족들도 니네가 저 데리고 있다며 그 코자크 민족 몇 명만 군인으로 좀 보내줘. 우리 이란 군인들 좀 코자크 방식으로 좀 훈련 좀 받고 싶어. 그래서 보내줘서 코자크 방식으로 훈련 받은 거예요. 그 최정예 부대들을 이란의 페르시아 코자크 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코자크 카자크인들이 아니에요. 코자크 카자크인들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다. 어찌되었든 이 레자칸이라는 사람이 저 코자크 카자크 여단의 여단장이 됐다. 언제? 1921년 1월 14일에. 왜 제가 지금 날짜를 명확하게 언급할까요? 여단장이 됐어. 1월 14일에.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2월 18일. 한 달 뒤에 쿠데타 일으켜요, 이 사람. 한 달 만에.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단장 되자마자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는 이 대목을 보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중국의 덩샤오핑이 중국의 국가 주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 국가 주석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국가 주석으로 알고 있잖아, 지금.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어요. 국가 주석이 아니야, 저거는. 중국 공산당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의 주석일 뿐이지 국가 전체의 주석 자리는 따로 있었어요. 뭔 소리야 이게? 이 군사위원회 주석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3대 주석 자리가 있어요. 중국 국가 주석, 그리고 중국 공산당 주석, 그리고 저 군사 주석이 따로 있어요. 세 가지를 다 먹고 있어 지금은. 누구부터? 장쩌민부터는 세 개를 다 먹어요. 그리고 후진타오도, 이 양반도 셋 다 먹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덩샤오핑이. 자, 어차피 중국 국가 주석은 국민이 실제로 원하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얼굴마담으로 앉혀놓고 실질적인 권력, 모가지에 칼 들이밀 수 있는 자리를 덩샤오핑은 먹고 있던 거예요. 레자칸도 마찬가지야. 이 양반 쿠데타 일으키고 바로 이란에 그 원래 있던 왕이 있죠, 아까. 이 왕을 안 끌어내려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란의 군 통수권, 그걸 다 쥐고 흔들 수 있었던 이란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왕이 안 돼. 머리가 좋은 거지. 왜? 지금 당장 왕을 끌어내린 쓰레기 새끼가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왕은 내버려 두고 실질적인 통치는 지가 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래놓고 자기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시간들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쳐내야겠다. 자, 1921년에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4년 뒤 쳐냅니다. 드디어 이 이란의 어린 왕을 퇴위시켜요. 그리고 이란이란 국가의 왕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